네, 이민년 2022년 올해를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차트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눌 텐데요. 유안타증권 정인지 연구위원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어제 옵션은 그런 대로 무사히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금융투자에서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 우리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다 이런 분석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한번 진단해 주시죠. 네, 뭐 금융 투자 중심으로 이제 수급을 말씀드리자면 이건 뭐 약간 이제 기술적인 흐름이다라는 거죠. 뭐 차트를 보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배당 차익 거래 관련해 가지고 매수가 들어왔다가 나온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차트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그 작년 12월 이후로 약 12월 이후로 한 뭐 5조 원 정도 이 배당 라길까지 금융 투자가 순매수를 했고 그 매물이 이제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12월 이후로 배당 투자 관련해서 이제 들어온 매수세는 거의 또 해소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요 이제 우측의 차트는 과거의 이제 패턴을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 회색선은 12월 그러니까 배당락 30전 30일간 순매수한 금액들 매년 이렇게 연말에 이렇게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배당락 후 10일간 순매수인데 이제 이 파란색 선이죠. 계속 그 거의 그만큼 매도가 이제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배당락 후에 10일 지난 후에 20일간 순매수를 보면 이제 2019년을 빼면은 뭐 중립이거나 매수거나 약간 이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2019년 배당락 이후에 2020년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시장 베이시스가 나빠져서 이렇게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보통은 이제 1월 만기가 끝나면 금융투자 수급은 중립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가 뭐 매매가 시장을 좌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영향은 미치지만 일단은 그 부분은 좀 중립적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금투의 매도는 어느 정도 좀 진정되진 않았을까, 좀 중립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는 현재 1월부터 또 지금까지 2,900선에서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코스피 향후 전망 이 밴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큰 그림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큰 그림을 보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고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월봉 차트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조정이 뭐 1월 달에 진행됐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조정은 7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작년 7월. 작년 7월부터 시작이 됐었고 이거는 이제 MACD라는 이제 추세 관련 지표인데 이 지표에서 이미 작년 뭐 4분기에 매도 신호가 났습니다. 과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장기로 상승하다가 여기서 이제 매도 신호가 난 이후의 흐름들은 차트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어쩌면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거의 똑같네요. 아래 기술적 분석 지표랑 흐름이.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제 뭐 기술적 지표라는 게 항상 100% 맞는 게 아니라 페일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매수 신호로 또 전환이 되면 또 다시 상승 시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이런 그 2020년, 21년과 같은 이런 강한 상승은 일단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고요. 매도 신호가 나기는 했지만 나고 나서도 실제로 요번 연초에는 좀 부진했지만 뭐 작년 말에는 뭐 12월 중에는 반등 시도도 상당히 강했었고 쉽게 하락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요 고점대 연결한 추세선이 대략 이제 2,800선에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하반경 지속성도 강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크게 보면 이미 어쩜 장기 조정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또 빠지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 도달했다. 그리고 장기로 뭐 조정을 받더라도 몇 달간의 단기 랠리 이후에 또 조정도 가능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일단 큰 그림을 보면 아주 크게 보면은 뭐 좋은 건 아니다. 이게 기본 전제고요. 두 번째로는 중기적인 방향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뭐 세게 오른다라고 얘기하기도 쉽지 않고 뭐 지금 뭐 당장 크게 하락할 거다 이렇게 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봉으로 조금 더 단기적인 흐름들 우리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작년 7월부터 사실 조정이 시작됐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한 12월 정도부터는 사실은 이제 하락세가 약간 둔화되는 모양이고요. 그러네요. 팬선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계속 순차적으로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네요. 오늘도 하락을 하긴 했지만 920포인트 이전 저점대 부근에서 어느 정도 낙폭은 좀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60일 이평선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요 위로 한번 올라가 주면 뭐 횡보 구간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이 3,050포인트의 박스 상단인데 여기를 돌파하면
또 한 번에 또 중기적인 랠리 이후에 또 조정 그런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어쨌든 뭐 단기로만 본다면 어쨌든 좀 지지대가 어딜까 이거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고요. 다만 여기서 상승 전환이 되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베어마켓 랠리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네네. 단기적인 상승이란 그렇군요.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투자 심리가 악화되어 있는데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다고 또 뭐 수익이 나셨거나 향후에 또 수익이 날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또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셔도 안 된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연 교수님이 방금 보여주신 그 코스피 지수 보니까는 아마 코스닥 시장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천스탁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현재 97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과연 코스닥 시장 추가 조정 가능성 조금 더 열어놔야 되겠습니까? 진단해 주시죠.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도 월봉을 보시면서 네.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이 월봉상 이 추세 지표인 MACD라는 데서 지금 1월달에 매도 신호가 났습니다. 그러네요. 아직 1월 종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페일러가 될 수도 있고요. 예.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과거에도 이렇게 월봉 MACD에서 매도 신호가 나면 조정이 뭐 최소 1년 진행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중장기적인 그림은 좋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뭐 2015년 이때 한번 차트의 모양을 보시면 매도 신호가 나고도 횡보를 하는 조정도 있거든요. 그러네요. 예, 예. 지금도 사실은 좀 나름 하방경성이 강한 상황이고, 예. 그래서 일봉 차트로 좀 보시면 사실 이제 상승 탄력은 계속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둔화가 되고는 있는데 작년 내내 이렇게 보시면 일봉 차트를 좀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200일 평선도 이탈했고 했는데 주가 하락하지 않고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박스 하단선 부근에서 지지는 어쨌든 좀 좀 하네요. 지지되는 네, 모양이고. 또 딱딱 그 선에서만 지지가 딱 그러게요. 나오네요. 예, 예. 그래서 어. 한 뭐 1040 정도까지의 반등은 좀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네. 문제는 이제 그 이상으로 보는 건 좀 쉽지는 않다. 그리고 여기서 횡보가 계속 되더라도 뭐 어느 순간에는 또 한 번쯤 큰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단기적인 관점의 플레이 뭐 이런 게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그러니까 예. 너무 유축되지 마시고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또 너무 낙관적으로 보셔도 안 예. 되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추가적인 하락을 좀 예견하고 너무 위축되지는 말되 그렇다고 또 너무 상승을 기대하지는 말자. 약간 좀 박스권, 베어마켓 예. 랠리를 좀 예상을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미국은 어떨지 궁금해 하실 텐데 사실 작년 연말부터 연초까지 미국 시장 상당히 흐름이 좋아서 우리 시장과는 좀 디커플링 보였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에는 또 미국도 약간 하락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거든요. 예.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이요? 예. 예. 미국. 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도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권에 오긴 했지만 추세로만 보면은 뭐 훨씬 좋죠, 사실 한국보다. 그래요? 예. 예. S&P 500 지수 보시면 월봉 보시겠습니다. 아. 저는 이제 월봉으로 봤을 때 이 빨간색 선이 7개월 이평선인데 예. 이런 선을 중요하게 보는데 이탈을 아직 안 했고요. 그렇군요. MAC 그 DMI라는 지표인데 이게 뭐 설명드리자면 좀 곤란한데 이 보라색 선이 어떤 추세 강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 강도가 이제 꺾이면 추세가 약화되는 겁니다. 상승이든 하락이든. 지금 올라가네요. 계속 올라가고 네. 있지만 이전 고점대 정도 왔거든요. 그러니까 추세가 유효하긴 한데 여기서 더 세게 가는 건 쉽지 않다. 근데 그 정도만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건 아까 말씀드린 MACD인데 여기서 매도 신호가 안 났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추가적으로 S&P 500이 뭐 여기서 그 MACD 매도 신호가 나면 시장이 좀 조정받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물론 뭐 그렇다라고 뭐 계속 간다라고 이렇게 단언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이게 탄력이 둔화되면 또 매도 신호가 나올 수도 있지만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봉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렇기는 한데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죠, 사실은. 이 일봉상 MACD에서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났습니다. 고점은 네. 높아지고 있는데 보조지표 고점은 낮아지고 있고요. 또 최근 조정하면서 이전을 보세요. 작년 뭐에는 조정 받더라도 61선을 안 깨고 쭉 오다가 뭐 이제는 9월에 주로 깨네요. 예, 지금은 이제 조정 받으면 계속 이제 깨는 거죠. 예, 예. 이게 이제 추세는 유효하지만 예. 뭔가 이제 기스가 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도
지금 이 미국이 하락할 것 같으니까 파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다만 눈높이를 좀 낮추자 지금부터는. 예. 그러니까 과거와 같은 그런 조정 없이 쭉 올라가는 거를 기대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상 좀 올라갔을 때는 조금씩 줄이고 조금 좀 욕심을 줄이는 선에서 플레이를 좀 하시고,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추세 자체가 굉장히 견조합니다. 이게 네.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121선, 200일선이 나란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럴 때 만약에 어떤 폭락이 나오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많이 예. 보입니다. 그럴 때는. 그래서 추세에 대한 의구심을 아직까지 가질 필요는 없지만 조금씩 눈높이를 낮추는 게 필요한 상황 아닐까. 그 정도로 보입니다. 네, 확실히 그 단연간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차지하신 우리 정인지 연구위원님의 그 차트 분석이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네. 너무 낙관도, 너무 비관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약간 좀 중립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기술적 분석으로 시장 전망을 해봤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큰 도움을 얻으셨으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단연간 또 베스트 애널로 꼽히셨던 분이죠. 유한타증권의 정인지 연구위원과 함께 기술적 분석으로 시장 전망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